매주 주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본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관전평과 수익률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외해 주시죠. 네. 일단 아무튼 오늘 처음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시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이 방송 한 4, 5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때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방송하면서 많은 걸 겪었어요. 코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많이 겪었고 가장 이 방송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제가 배우 송중기님하고 같이 맞짱을 뜰 때가 있었어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하고 동시간대 편성돼가지고 제가 그때 송중기 분하고 배우 송중기 분하고 제가 열심히 경쟁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방송 안 없어졌어요. 그때 시청률 대박 나가지고 그게 제가 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송중기 대신 저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데요? 그때도 열심히 잘 해왔다. 제가 그때가 아마 삶의 최대 위기였을 것 같아요. 하필 동시간대에 편성돼가지고 여튼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이번 주 시장 그냥 간단하게 좀 관전평을 얘기 드리자면 설마 더 갈까 하다가 더 갔죠 결국.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 매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 자 보시면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거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무너져서 급락하는 상태에서 다시 역헤드앤숄더가 나와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정확하죠. 상승 추세 전환되는 과정 제가 뭐라고 했죠? 2610포인트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진짜 2610포인트까지 해서 지금 여기를 가고 있고 현재 뚫었어요. 뚫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힘이 더해지고 있다. 악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관세 얘기는 엄청 많은데 오히려 이제 관세의 불안감을 먹고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게 더 강해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증시들을 다 순위로 나열해 봤을 때 코스닥이 거의 상위권에 들어요. 거의 탑에 들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코스닥이 지금 훨씬 더 잘 올라가고 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은 상승한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 역헤드앤숄더에서 이렇게 역헤드앤숄더가 끝난 뒤로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상승 추세대가 현재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 120일, 6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결국 상향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추세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81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10포인트 돌파가 일단 먼저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 이쪽 매물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하면 2710은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시장 우리나라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점 이제 연해지면 그러면 조기 대선의 희망이 점점 올라오면 지수는 오를 거다. 제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의 12월 3일이 제 인생에 엄청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12월 3일이 작년 12월 3일이 계엄 선포한 날이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거의 다 맞추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어쩜 나한테는 기회였다. 이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황표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분 빠빠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그 헌재 심리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어제는 이제 헌재에서 직접 증인으로 수방사 이제 사령관 밑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심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도 자기가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 이 다음 뭡니까?
빠른 헌재 결정이 원래 3월 중순이라고 제가 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3월 중순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당한다. 애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저의 선택의 애언입니다. 그냥 이거 제가 뭐 어떤 특정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박승현 TV 주식의범 TV 프로그램 나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 3월 중순이 아니라 3월 초순 중순으로 땡긴다 더. 더 볼 것도 말 것도 없다 이제는. 이제 더 볼 것도 말 것도 없다. 물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 헌재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헌법재판소 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고 들고 시작하면 우리나라 이제 사법체계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 예를 들면 막말로 어떤 사람이 죄 지어놓고 재판에서 자기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나 이거 재판관 나 이거 못 믿겠다 다 시비 걸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이제 나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지수는 더 상승한다. 그렇잖아요. 왜 아니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장담합니까? 옛날에 보세요. 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요. 이 구간이에요. 예, 이 구간. 자,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이 급등 나오는 이 구간. 여러분 무슨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예요. 이때가. 예. 제가 이때를 너무 잘 기억해요. 왜 잘 기억하냐? 제가 다른 방송사에서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가지고 한 방통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너무 잘 기억이 나. 이게 제가 진짜 너무나 뼈저리게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복귀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예. 스텝 PD분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기억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간 이렇게 올라온 이 구간 우리는 이 구간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오진 않더라도 최소 종고점은 때리지 않을까. 2810, 2850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최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아직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발 주도주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가는 것만 간다. 지금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종목 뭐가 가요 여러분? 하나오션이 갑니다. 하나오션. 자 보시면은 수익률 리뷰가 같이 해드릴 텐데 수익률 리뷰할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할게요 제가. 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 8월에 갖고 왔어요. 8월에 제가 8월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오션을 여러분들한테 매수하고 나서 진짜 한 12월까지 12월 초중순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안 간다. 도저히 안 간다. 도대체 왜 이걸 계속 고집을 하느냐. 그 뒤로 날아가고 있죠 지금 거의. 이제 걸어가는 거 뛰는 게 아니라 거의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화면을 좀 PPT 화면 한번 보실 텐데 자 뭐 수익률 리뷰를 한번 다른 거 필요 없고 너무 많은데 수익률 리뷰 다른 거 안 할게요. 다른 거 귀찮아서 안 하는데 자 이거 자 보시면은 자 하나오션이 지난주에 제가 102%였거든요. 여러분 102%였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102% 수익이었거든요. 지금 오늘까지 얼마예요? 153%.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물론 절반 매도했어요. 100%에서 절반 딱 매도했어요. 100%에서 절반 매도했어요. 절반 매도했는데 뭐 100% 절반 매도하면 괜찮아요. 근데 100% 절반 매도한 것 뿐이고 지금 나머지 절반은 갖고 있어요. 아직도 153%째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 주도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자 제가 하나 그룹주가 많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하나 그룹주를 정말 많이 가져왔거든요. 왜 가져왔냐?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제가 이 방송에서 장장 2년을 팔로우했어요. 남들이 다 신경 끌 때, 남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잊어갈 때,
나 혼자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전황 상태가 어떻고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걸 계속했다고요. 2년 동안.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공산당을 많이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공산당이랑 싸우는 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응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뭘 많이 가지고 나왔냐? 무조건 방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오션도 왜 들어갔어요? 방산주로 들어간 거야. 방산주로. 조선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둘째 치고 하나오션 미 군함 수주받을 거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하나그룹주가 이번 주 어떻게 했어요? 대폭등했습니다. 대폭등 여러분. 대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것도 7월에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때 뭐라 그랬냐? 잘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민다 그랬는데 안 간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미는 방식이 틀렸다. 이거 먼저 미국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특허 분쟁을 끝내놓고 한미 동맹에서 원전을 수주해야지 혼자 우리만 수주해가지고는 이거 어차피 원전 못 만든다. 수주해도. 그 국내 원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렇죠. 국내 원전을 만들면 되죠. 근데 국내 원전 10기 이상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교체를 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짓게 해요? 그러니까 원전은 다 찬성할 거예요. 원전은 찬성할 건데 저는 원전 찬성 안 합니다. 원래 저는 미래 세대에 부담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래 세대한테 잠시 빌려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원전은 찬성할 거예요. 왜냐? 내가 일단 힘드니까 그딴 거 모르겠거든 다들. 근데 저는 원전은 그렇게 찬성하진 않지만 주식은 뭐예요?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겁니다. 저는 원전을 찬성하지 않지만 원전 관련주는 이제 한미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얘기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들어가시니까 한미 동맹, 원전 동맹이 성사된 거 아니에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 윤석열 대통령 들어가 계시니까 지지율이 올라. 그 말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쵸?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원전 관리 잘 안 됐어요. 없어. 없는데 더 잘 돼. 이 정도면 없는 게 낫다? 뭐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뭐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꼭 인과관계가 그렇게 인과관계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여튼간에 그러면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참고로 오늘 지금 방송 찍는 날짜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거 뭐 보실 때가 2월 16일 2월 14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폭등했습니다. 12% 폭등했어요. 오늘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43%째 현재 수익 중에 있다. 여러분 그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유튜브 히든통신망에 제 영상 보시면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또 그 안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건 똑같이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시면요. 제가 얘기 드린 종목의 수익률이 저는 1, 20% 취급도 안 해요. 취급 안 합니다. 저 1, 20% 취급 안 해요. 지금 최하가 40%예요. 저희는. 하나에로스페이스 지금 70%째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하나오션 150%.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40%. 엔노 60%.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서 나간 종목들은 저는 1, 20% 따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얻어 걸리는 거고 그냥 가면 그냥 이거 그냥 외식 한번 하는 그런 수준인 거지 이게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좀 주식 투자해서 나도 좀 수익을 좀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해 주신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관세의 불안감을 먹고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이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가는 종목 잡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다음으로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는 물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결국은 협상 카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The Most Beautiful War is Tariff라는 자신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세 정책이 결국은 협상 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한 달간 협상을 통한 유예로 돌아섰고요. 중국에 관한 추가 관세는 유지했으나 중국의 보복 관세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식축구 슈퍼볼 결승전을 보러 가는 전용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3월 12일부터 부과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호 관세 부과는 지난 13일에 공식 발표했는데요. 막상 내용을 보니 각 국가별로 1:1 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는 현재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어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CPI, PPI를 보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둘째치고 당장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때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서 비판을 했던 트럼프는 관세 전쟁까지 진행하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 CPI, PPI의 해석, 그리고 향후 관련한 증시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달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뛰고 날아가는 한화그룹주, 어디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이 있다면 단연 한화그룹인데요. 트럼프의 러브콜을 받았던 한화오션이 호실적 발표와 함께 미군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미 의회 하원에서 존스법을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넘어서 거의 폭등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었지만 무려 8,69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거의 30%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화비전 역시 사명 변경 후에 HBM 반도체 장비 쪽 미래 성장 가능성에 급등했고 14일에는 조선엔진 분야의 한화엔진도 장중 14%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한화의 최근 거침없는 주가, 급등 행보, 향후 전망은 어떨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연초 효과, 정부 정책에 수혜받는 원전,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R&D 예산 편성에 올해 원전업계 정책 자금이 1,500억 원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전력난 해결을 위한 원전 육선 방안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해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드림팀을 결성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14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딥시크 사태 이후 AI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관련주들의 실질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결국은 협상 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고용 보고서, CPI, PPI의 해석, 그리고 향후 관련한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네, 이게 이제 화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가 이제 7일날 우리가 이 방송하고 그날 고용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냐. 저도 이제 전 이거 틀렸습니다. 인정할게요. 틀렸어요. 저는 이제 20만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2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16만보다는 높게 나올 거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한 10몇만 이상 나올 거다. 했는데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의외로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장이 그럼 괜찮은 건가? 그냥 고용자가 줄면 안 괜찮은 건데 고용자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왜 괜찮다고 느끼냐면 이게 그럼 경기가 좀 다운되는구나. 경기 다운되면 금리 내릴 수 있겠구나. 요 상황으로 시장 분위기가 막 좋아졌는데 이날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다시. 그럼 월요일 날 되니까 시장이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이걸 견뎠어요. 왜 견뎠냐? 트럼프가 또 이거를 유예했거든요, 한 달.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일요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날 슈퍼볼 미식 축구 한 날이에요. 미식 축구 결승전. 저는 미식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캔자스랑 필라델피아가 결승전에 붙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필라델피아가 두드러 팼는데 캔자스 완전 박살났습니다. 박살났는데 그 미식 축구 보러 가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기자들 모아놓고 철강에다가 관세 부과할 겁니다. 25%. 딱 그랬는데 거기서 기자가 질문 더 안 했어야 돼. 이 기자가 눈치가 없어.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도 합니다. 알루미늄 깜빡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냅뒀으면 됐는데 그걸 기자가 굳이 물어봐가지고 알루미늄은 그럼 알루미늄 안 합니까? 알루미늄도 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그 기자 눈치 진짜 없어. 그 기자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에 이제 기자들보다 그 유튜버를 선호한대요. 예. 이분도 약간 우리 윤 대통령하고 뭐가 좀 결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예. 하여튼 그 기자 눈치 참 없어요. 그 질문하는 바람에 결국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세가 시장 월요일날 짓눌렀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일단 유예. 일단 두고 보자. 그 우리나라는 원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해당이 안 됐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때 쿼터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트럼프 1기 때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영 찾아가가지고 트럼프 우리 조금 팔게. 우리 이렇게 팔았는데 요거만 팔게. 그럼 오케이? 그래서 트럼프가 오케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이런 협상력을 기대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 빨리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다시 또 귀결이 되는데 여튼간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예요, 갑자기? 예, 목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거 보시면은 문제가 이제 CPI가 PPI가 발표됐는데 이 CPI, PPI가 완전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 상승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정도만 BT에서 살짝 높게 나왔는데 사실 근원도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뜯어봐야 돼요. 이게 자세히 그러니까 이 지표를 나오게 하기 위한 기본 로우 데이터들이 계속 수정되고 있는데 계속 높게 수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 얘기 드렸죠. 여러분 제가 뭐 솔직히 고용보고서는 틀렸어요 제가. 근데 CPI, PPI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높게 나온다. 왜 높게 나온다? 12월에 유가가 올랐으니까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오른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해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호들갑 안 떨었죠 다들? 제 얘기를 다 들었나 봐요. 예. CPI, PPI 높게 나왔다고 그래서 호들갑 떨지 말자. 어차피 12월 달에 유가가 올랐다. 유가 오른 거 반영된 것 뿐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계속 이대로 이 물가가 유지되면 사실 관세를 여기다가 더해버리잖아요. 관세라는 건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거기에다가 세금을 올린다는 건데 그럼 물건 가격 자체가 올라가죠. 물건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 엄청나게 비난할 때 뭐라 했냐? 물가도 못 잡고 말이야.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예, 물가도 못 잡는다고 뭔 뭐라 했어요. 근데 막상 자기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조금 이따 할게. 잠깐 관세는 할 건데 야 내가 한 달 동안 기간 줄게. 한번 협상 좀 해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정책은 관찰하면서 이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PPT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상황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2월 13일 날 모든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한을 많이 줬어요. 트럼프가. 산무부 루틴이하고 재무부 베센트하고 노엠하고 셋이서 한번 회의에서 4월 달에 결정해서 갖고 와. 4월 달까지. 4월 달까지 기간을 줬죠. 자, 그다음 여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 VAT하고 기타 비과세 장벽도 고려한다고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우리 정다현 씨는 VAT가 뭔지 알죠? 예, 부가가치세. 예, 부가가치세 알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세금이 그러니까 관세가 아닌데 관세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세 장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자동차 및 의약품 상호관세 부과에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EU하고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 발언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타겟이 EU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다음 타겟이 누구라 그랬죠? EU라 그랬죠. 이거 EU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EU 때문에 하는 건데 자,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10% 관세율 부과 중이고 미국산 2.5% 부과예요. 근데 이걸 맞추겠다는 거예요. 10% 조금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자, 이번 상호관세 핵심 타겟은 EU입니다. 의약품하고 의료기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노보노디스크가 어디 나라예요? 덴마크죠. 덴마크에 거의 원투를 몰빵되어 있는 기업이죠. 덴마크 요거 하나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덴마크는. 이 기업이 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옛날 노키아처럼. 옛날 노키아가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이 약간 타겟이다 원래는. 그리고 주요 수술 및 검사기기도 포함돼. 지금 그래서 제약바이오 잘 안 오르는 겁니다.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 그동안 그래서 계속 안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타겟은 여기거든요 원래. 그리고 유럽산 자동차, 유럽산 와인, 명품, 이케아 안 그래도 명품 요즘 안 팔리고 있죠. 예. 근데 안 팔리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남 신세계백화점 주말마다 가거든요. 제가 주말에 뭐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소비 트렌드가 어떠냐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러려고 가는 겁니다. 가잖아요. 주차를 못해요. 심지어 저 발렛인데 저 발렛 타거든요. 발렛이 더 길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거야 이렇게. 예? 너무 많아요 너무. 근데 안 팔리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일본 역시 비과세 장벽이 높다는 것이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다 언급했어요. 모든 나라를 다. 베트남, 태국 이거 너네 태국 안 돼. 막 이러고 베트남 너네 제일 흑자가 많아. 막 이러고 지금 난리 났는데 한국은 별말이 없었어요. 일본도 얘기했거든요. 트럼프가 일본까지도 얘기했어요. 심지어 일본에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붙여서 발음하셔야 돼요. 이시바 이분이 총리가 이렇게 뒤에 발음을 띄어서 하면 큰일 나요 이거. 근데 이분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거 했는데 일본 가자마자 일본 뭐라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좀 비껴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나다, 멕시코하고 포함해가지고 좀 관세율이 원래 FTA 체결을 해서 0이기 때문에 약간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우리나라 좀 더 협상이 좀 수월하지 않겠냐. 다만 협상을 할 헤드가 지금 헤드가 문제다. 헤드가 문제죠. 예. 외교부 장관이 일단 외교통상부 장관하고 그 뭐지 사업자원부랑 전부 다 이분들 뭐예요? 이분들 다 지금 잘하면 이분들도 거의 같이 윤 대통령과 같이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도 저기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요게 좀 문제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빨리 그 헌재가 3월 초에 빨리 결정내서 빨리 끝내버려야 예, 그래야 협상이 좀 커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예, 자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전략은 뭐냐? 이거 여러분 2월 3월 초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트럼프가 분명히 3월에 CPI, PPI 나와서 뭔가 안정되는 거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관세를 세게 매길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동안 협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물론 트럼프는 할 거예요. 분명히 관세 할 건데 우리한테 좀 시간이 좀 시간이 벌어졌으니 우리가 최소한
3월 초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수 상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안 오른, 많이 오르지 않았던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것들이 관련주냐 그런 거 다시 한번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얘기 드릴 거고 관세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이 미국 CPI, PPI의 해석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그룹은 하나그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 미군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미 의회 하원에서 존스법을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주가가 급등을 넘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향후 한화의 전망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네, 일단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천지개벽인데 일단 먼저 하나오션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봤죠? 예.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보유 중입니다. 저희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기본 다 140%, 50% 이상 다 수익 중에 현재 지금. 예. 제가 판다는 거 제가 약간 제가 그렇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나한테 허락받고 팔아라. 예, 허락받지 않고 파신 분은 배신 배반이다. 예, 우리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나가라 당장. 제가 그랬더니 아무도 지금 안 팔고 있어요.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150%째 수익 중. 자,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이거 처음에 저희가 평당가가 30만 원대거든요. 저희가 30만 원대인데 30만 원 초반도 안 돼요. 거의 30만 원 극초반이에요. 거의. 요쯤인데 이거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뭐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방산주들 결국 계약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폭락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안 판다 우리. 버틴다. 저 수익률 45%까지 갔다가 다시 수익률이 0이 됐어요. 다시 수익률이 0이 됐거든요. 그때 그런데도 제가 매도 안 했습니다. 절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다시 올랐죠. 지금 현재 수익률 70%째. 70% 넘었습니다, 이미. 오늘 또 올랐어요? 80% 됐겠네,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기본 수익률 이거 100% 가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심지어 실적 이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그냥 5천억 예상했거든요.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5천억. 8,600원 나왔습니다. 너무 높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게 영업이익 나올 거라고 저는 이미 얘기했어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초대박 나올 거다. 왜냐? 지난 분기 때 원래 수익을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4분기로 넘겼어요. 이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 분기는. 근데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좀 들어야지 좀. 에? 그거 안 사신 분 또 있더라고요. 또 마음이 아파요. 저는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계속 심지어 여기 내려올 때 다시 사라. 안 사신 분 다시 사면 된다 이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못 잡으면 이거라도 잡아라. LIG 덱스원. 이거 안 되면 LIG 덱스원을 잡아라. 이것도 뭐 안 되면 이거라도 해라. 현대로템이라도. 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럼 그때부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잘 갔냐? 하나엔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엔진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지만 하나엔진 저희가 물론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엔진. 자, 우리가 이날 종가가 26,250원이잖아요. 솔직히 하나엔진 이날 매도했어요. 수익률 50%에. 이날 매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살짝 먼저 매도했죠. 근데 오늘 그 돌파 잠깐 했다가 다시 또 밀리긴 했지만 오늘 잠깐 돌파했다는 거. 오늘 고가 28,750원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하나 엔진 있으면 그 하나 비전. 자, 하나 비전이 전 사명이 뭐냐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이름도 너무 길어.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전화해서 주담한테 주식 담당한테 전화했어요. 아이란 담당자한테. 기업명이 너무 길다. TV방송 내가 TV방송 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김정철 보면 누구시냐고. 김정철 누구세요? 저 TV방송 하는 제가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인데 도대체 이거 기업명이 너무 길어서 내가 TV방송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 사면 변경 고려 중이라고. 그 뒤로 지금 바꿨어요. 물론 제2 때 바꾼 건 아니겠죠. 제2 때 바꾼 건 아니란 거 알아요. 아니란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일부에 한 1%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사면 바꾸자마자 폭등해요 지금. 예, 그리고 자 하나비전뿐만 아니라 또 뭐 있죠? 한화라고 써지는 건 다 올라. 자 이것도 있어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못 잡았으면 하나 방산주를 하고 싶다. 굳이 하나 방산주 하고 싶다. 그러면 한화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을 해라. 하나 시스템도 어제 신고가. 하나 요즘 미쳤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하나를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 그 김수영 회장님 좋은 분이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식 사랑이 너무 뛰어나셔서 자식 좀 때렸다고 빠따로 이렇게 이런 분이신데 예, 이거 팩트잖아요. 이거는 팩트니까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튼간에 근데 이분 멋있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이분 멋있는 행동 막 그런 멋있는 그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일화를 뭐 얘기 드리기 좀 그렇고 여튼간에 이 하나 관련주들이 그럼 다 괜찮은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 아니야. 하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추격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일부 몇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한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화학주 지금 최악이에요.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 하기 전에 얘네는 화학주란 말이에요. 화학 요수에 하나 솔루션 공장이 있어요. 화학단지에 요수 산단에. 근데 가보면은 지금 하나 솔루션 공장이 지금 가동률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의 반덤핑으로 막 화학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 솔루션이 도저히 적자 보급에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도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까지는 뭐라 했어요. 아직 태양광 얘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쪽은 그래도 좀 살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관련주 볼 거면 하나 솔루션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평균도 다 돌파하고 골든크로스. 물론 지금 당장 실적 안 좋습니다. 실적 정말 안 좋거든요. 지금 거의 적자로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 쪽에서 미국에서 사실 태양광 쪽을 그렇게 규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라 해봐야 풍력 쪽 규제하고 태양광 쪽은 좀 규제를 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예상보다는 관세 장벽이 좀 높지 않고 충분히 여기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가 지금 현재 미국에다 공장 질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대해철이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면은 트럼프가 현대해철 땡큐까지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나 솔루션도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방산주나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하나 시스템이나 몇 개 종목 트레이딩 구간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오션으로 저희 본부장님 무려 150%가 넘는 상승률 보이고 계신데요. 한화 이제는 추격이 안 되고 몇 종목만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투자 전략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박지영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XL 메모리 양상 임박으로 탄력받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으로 불리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즉 CXL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말부터 CMM DDR5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SK하이닉스가 만든 CXL 기반 D램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CXL 기반 D램에 대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등록을 완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외의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TLB와 네오셈이 샘플과 검사 장비 납품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향후 추가 전망,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너무 옳았나? 실질 수혜주 내한 갑론을박입니다. 최근에 전향적으로 휴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종전을 공언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건설기계, 대동기어 등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 수혜를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에는 관련주들도 모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다음 주에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재건 관련주들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4분기 GDP 속보치, 중국 4분기 경상수지 등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증시의 강력한 이슈와 이벤트들을 대부분 소화했지만 다음 주에도 설 연휴 이후 실적 발표가 미뤄진 기업들과 함께 산발적으로 글로벌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다음 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요 이슈와 이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들어서면서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크게 반발하면서 보복관세까지 나온 상태지만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는 협상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역시 보복관세를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강경하지 않으면서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상 협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EU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등이 관세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국내 증시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잘 알아보고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넥스트 HBM으로 불리는 CLX 메모리 반도체 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XL 관련주들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이제 그 2월 14일 날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2월 14일 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요거 이제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시 또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슈에도 호재를 분명히 받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50% 이상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이 됐다는 건 외국인이 지금 다시 조금은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내내 안 사고 있죠. 외국인 내내 안 사다가 간헐적으로 한두 번 샀다가 지금 의미 있게 지난 2월 10일 날 의미 있게 매수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러면서 외국인 지분율 다시 50% 회복을 했고요.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CXL이 뭐냐면 여러분 그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방식을 조금 더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잘 되느냐? 용량이 좀 더 고용량이 됩니다. 고용량이 되고 좀 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 CXL 관련주들이 그런 장비사들 위주로 지금 이제 수혜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네오셈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오셈이 급등했고 SK 아까 이제 뭐 박지원 캐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CXL 반도체 지금 상용화하려고 지금 거의 양산할 직전에 와 있거든요. 양산 직전에 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D램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지기 때문에 오늘 네오셈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다가 지금 좀 밀렸는데 그럼 네오셈 말고도 이거 말고 CXL 관련주도 있는데 CXL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보기는 좀 힘든데 TLB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TLB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는데 TLB 같은 경우가 요거 샘플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TLB 조정 시에는 우리는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보자. 오히려 상한가 갔던 게 더 낫다. 그리고 네오셈은 장비사인데 네오셈 말고도 장비사는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온디바이스 AI가 정부에서 1조 원 동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로 관련주 중에 그냥 대장주죠.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인데 제주반도체도 오늘 장중에 이제 크게 올랐다가 다시 또 반납했습니다. 항소 반납했고 그 다음에 가온칩스, 그다음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오늘 상승했다가 오늘 밀렸어요. 밀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 종목들은 밀릴 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 팹리스 위주 회사들인데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정부에서 1조 원 부어가지고 반도체 설계를 좀 다양하게 하고 원팀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원래 정부 정책 하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며칠까지 드림팀 만들고 어떻게 지원하고 이거 세부 일정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계속 일정에 지나면서 수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종목이 뭔지는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안내해드리고 유튜브 히든 통신망 검색하셔가지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거기에다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공언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 수혜를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향후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저희가 사실 HD 현대건설기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대표적이잖아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서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매도했습니다.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약 수익률 약 20% 좀 넘게 수익 실현. 원래는 어제 매도했으면 한 40% 수익이었는데 이거 못했는데 결국 이제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가면 우리가 진짜 수익을 받을 수 있느냐. 일가시 못 받는다고요 자꾸. 왜 못 받아요? 우리가 포탄 지원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포탄 지원해줬는데 그 포탄 지원해준 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왜 아버지를 못 불러요? 우리가 포탄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포탄 지원해주고 미국이 자기네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거지 결국은. 우리는 지분율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를 아예 못할 거라고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우크라이나한테 떵떵거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포탄 지원한 거 사실이니까. 그 러시아가 이제 뭐라 할까봐 이제 미국한테 우회해서 지원해준 거지. 그것도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지원 뭐 재건 사업에 떼어줄 수 없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로 나와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도 제가 매도는 왜 했냐?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려고 매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조정받고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캐터필러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캐터필러가 미국 중장비 회사잖아요. 캐터필러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답 나온다. 그래서 캐터필러가 현재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시면서 다시 재접근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